그 소주제는요. 홍남기는 대선에서 지고 싶다. 지금 홍남기는 계속 그 고집을 하고 있는 거죠. 하위 20% 아니 정도. 근데 그 가장 최근 그 뉴스에 의하면 제 정부에서 특히 김부겸 총리가 받아들이기 예, 했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야에서 합의를 한다면 근데 이준석이랑 합의했네. 송영길이 정말 나라를 두 번 구했나 봐요. 이전에 전생에.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에 이걸 이준석의 공으로 넘길 때 무슨 바보 짓을 하고 이런 바보 짓을 죽 써서 개 주는 짓을 이랬는데 이준석이 가가지고 두드러 맞고 와가지고 아유 어른들 하지 말래요 이러니까 이 순간 완전히 송영길의 공이 돼버린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그걸 갖다 채택할 수 있게 돼버렸고 그리고 김부겸 총리도 이제는 할 말이 없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스스로도 쫓겨나긴 했지만 여전히 오늘 내내 방송하는 쪽에서 정책을 생각하고 예. 선거를 생각하면 모두 다 주는 게 맞습니다라고 자기 당의 의원들이 반박했지만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계속 얘기해. 이런 뒤끝이 걔가 뒤끝이 길어요. 이런 뒤끝이 분명히 저당을 망쳐요. 그렇죠. 이 뒤끝이 응원합니다. 윤희수 우린 이준석을 응원해야 돼. 파이팅 이준석. 아니 네. 근데 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거를 결정할 만한 정치력도 안 될 거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궁시렁만 되는 건데 어. 당대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이기도 한데 여기서 표를 깎아먹을 수 있는 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전직 총리 두 양반은 선택적 복지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네, 총리식이나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이유가 당론으로 채택이 돼서 나가니까 더 얘기가 안 나와서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건데 왜 저는 당당히 얘기해 보지? 소신이라고 하셨던 거를 철회하던가 지금 가만히 있던가 저는 뭐 상관없고요. 소신이라며. 이거 통과될 때까지는 조용히 해주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르거나 국민들 뜻을 모르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 마시고 니들 정치를 한다고 하세요. 아니 민주당의 기본적인 그런 그 철학이 보편 지원이고 보편 그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복지에 있어서 원칙이 정해진 게 이미 몇 년이에요? 2011년? 홍남기 내년이야. 측에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그때 같아요. 정해진 건데 무슨 닭스러운 얘기들을 갖다 하세요. 진짜 대선에 지고 싶은 건데. 총리들이 전화 한번 해볼까요, 홍남기한테? 예. 아이고. 그 홍남기 총리는 이제는 거취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아, 근데 지금 뭐 물러나는 거는 내가 보기에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아유, 물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준석은 물러나요 지금 정치권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 대선 국면에서 20% 주지 말자는 게 대선 지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계속 막말 이야기를 하고 맞는 있는 말이에요, 거고. 그거는. 그러면 홍남기는 뭐냐고. 응. 홍남기는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민주당이 대선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트로이의 목마죠. 이게 여러분들은 이 사이에 꼭 문 대통령을 끼워 넣는데요. 응. 문 대통령은 분명히 민주당한테 예전부터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럼요. 당신들이 150석 넘는데 기재부랑 어떤 협상을 하든 민주당 주도로 나가라라고 계속 손을 당연하죠. 들어줬잖아요. 행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부는 대통령을 포함한 관료들이 정책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때로는 이 정책적인 결정 자체를 정치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게 당입니다. 어느 때보다 국회의 당이 큰데 홍남기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을 맞는 세게 말씀이에요. 나가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 취임 초기이고 뭐 국회 내에서 입지가 뭐 과반수 될까 말까한 그런 위치에서 대통령이 총대 메고 밀어붙인다. 그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제 임기가 8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고 국회에서는 180석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희생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그건 너무 가혹한 거예요. 아니 홍남기 하나 자르는데 대통령을 갖다 써먹을 거야? 이거는 무슨 그 쫄 하나 잡으려고 장기판에서 뭐 궁을 갖다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홍남기도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나갈 때는 두 가지입니다. 민간 영역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은행권이나 금융위원회나 어떤 식으로든 홍남기의 역할 그 소신이 있었던 소위 말하는 금융권을 보호하는 듯한 정책을 폈던 그 이미지라니까 홍남기는 철회 못해요. 근데 국회에서 통과되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만약에 정치권에 들어간다 하게 되면 지금 이미 윤석열도 나왔고 최재형도 나왔는데 이쪽 야권이 아무리 넓어도 김동연도 나왔어. 아, 그렇긴 김동연도 한데 제3지대에서 하겠대잖아. 지금 이 양반이 홍남기까지 나와서 뭐 높은 자리에 갈 수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다 보면 사그라들 겁니다. 홍남기는 대놓고 씹을 이유도 없는데 제목을 너무 잘 보고 홍남기는 대선을 지려고 작전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홍남기 내가 그럴 거예요 본인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인 아니, 것 그러니까 같아. 이게 윤석열이 졌으면 해 속으로. 윤석열이 처음에 진영을 떠나서
검사동일체 개념으로 특히 특수부만의 검사를 그렇죠. 만들었잖아요. 예.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요. 기재부 관료 입장에서는 정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그들은 그래서 모피아란 말을 만들어내서 제일 먼저 지금 있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피아, 특수부, 그리고 뭐 사법 카르텔 이 모두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한 1, 2%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들을 계속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와중에 나도 그러면 기득권 카르텔인데 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득권 카르텔로부터 아무런 빚을 지지 않은 사람 그런 후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즘 그 퍼뜨리고 있는 신박한 이론인데 홍남기는 이재명계입니다. 이재명이요? 몰랐구나. 그래서 야,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재부는 개혁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고 이재명이 악역을 결국 맡은 거지. 악역을 맡은 거야. 이 이론 막 신박하지 않아? 그러니까 두 명 분명히 홍남기 부총리는 홍남기 부총리는 이낙연 후보하고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윤석열 예술원과 비슷한 그런 낮에는 얘기네? 이낙연을 만나고 밤에는 이재명과 늘 술을 마신다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것도 똥파리 들어 듣고 그냥 가가지고 또 그런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돼. 아무튼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게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반대한다는 건 가진 자들의 속내랑 못 가진 자들의 속내가 달라요. 맞아요. 가진 자들의 속내는 세금 덜 내고 싶다. 그렇지. 못 가진 자들의 속내는 자기 해당도 안 되는데 그 가진 자들한테 세뇌당해가지고 부탄이 무슨 뭐 나라의 재정이 거덜날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당신은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재난지원금은 난 이렇게 봐. 재난지원금이 여당의 프리미엄이에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여당 민주당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150명 넘으니까 통과시켰어. 민주당 돈 쓰는 중간에는 민주당 욕 못한다니까요. 당연하죠. 쓰고 있으면서 민주당 어떻게 욕을 해. 그럼. 그 여당 프리미엄인 거야. 꼬우면 여당해. 집권했고 그만큼 큰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느냐? 있어요. 2번을 줘도 괜찮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그런데 이런 논쟁거리 하면서 끌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정치가는요. 상황을 모두 다 알고 정보를 다 알고 하는 거. 그건 분석가들이 내는 결론이에요. 정치가는 정보가 부족하지만 그간의 경륜이나 이런 걸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아는 사람인 거죠. 때로는 순발력도 필요한 건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없어요. 관료들과 일부 기득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줘야 맞다. 그 분류 비용이 오히려 상위 20% 주는 돈하고 맞먹을 수 있어요. 그게 뻔히 보이는 거를 그렇게 한다? 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아직도 지금 가만 보시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결정되고 소신 있게 이거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최소한 후보가 4명 있었거든요. 조용해졌다는 거죠. 아니, 나는 진짜 근데 정말 여기서 캐릭터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캐릭터가 있어. 누구? 진보당 출신으로 들어와가지고. 박영진. 아니 선별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갑자기 그러니까 삼성에 조용해지네. 법인세를 갖다 깎아줘야 된다고 주장을 해. 그러더니 내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공부 좀 하고 비판을 하든가 이재명 지사를 까고 싶어가지고 미쳐가지고 갑자기 오늘 뉴스공장에서 기본주택 얘기를 하면서 그 남양주의 장수명 주택 얘기를 했어요.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이 장수명 주택으로 기본주택을 하고 있는 그 시범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장수명 주택만 딱 들은 거야. 그래놓고서는 아니 그 기본주택은 하지도 않으면서 장수명 주택을 기본주택으로 일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제정신이냐? 정신 좀 차리고 좀 들여다봐. 장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주택을 말하는 거고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주택으로서 기본주택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쓸 수 없으니까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야. 들떨어진 놈아. 그 박용진을 보면 정말 야 사진을 이렇게 딱 맞춰서 얘기를 어머나 세상에. 정확한 일러스트 감사합니다. 박용진은 일단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보람 PD 멋있었어. 이건 딱 정확하게 맞춰서 했는데 박용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요. 자기가 속해 있는 당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만 까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본인 입으로 토론 과정에 예전에 대통령이 많이 까시잖아요. 저는 이재명을 까야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야 1대1 대칭 구도가 되기 때문에 모를 때 웃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숱하게 문재인 정부를 깝니다. 50몇
몇 조 정도 불러다가 뭐 하게 되면 될 겁니다. 아, 그럼 그걸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까는 거예요? 이런 소리라는 사람이 민주당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기본이 안 돼도 사람이 공부 좀 되바라질 하세요. 수 있고 공부 좀. 무식할 수 있고 그런데 정말 그럼 쥐가 말하는 그 뭐야 용병이랬죠. 모병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면 여태껏 그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데도 못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 박용진을 본 이미지는 뭐냐면 노회찬 의원처럼 어떤 철저한 진보 정신과 자기 삶의 깊이가 있어서 그걸로 뭔가 자기 일관되게 표에 상관없이 그런 주장을 하는 이쪽에 샌더스 같은 느낌이어야 되는데 완전 기회주의자야.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도 그런 게 한쪽에서는 진보인 척하고 한쪽에서는 뭐 합리적인 척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예를 들면 박용진이 조국 장관 깠던 것만 모아도 사과를 한번 받고 싶거든. 착한 거 써.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니까 지지율이 일부는 나올 수 있는데요. 대선 후보로서는 사실 함량 미달이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 대선을 지금 어떤 식으로든 젊은 세대 나이든 세대 할 거 없이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품은 있고 폼은 좀 나는데 실제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고 그래도 지지율은 회복하고 있는 사람과 뭔가 거칠고 야성이 있으면 끌고 가는 사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이번 대선판은 그 두 양반이 경쟁하는 건 계속 가되 사실은 추미애와 김두관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데 있지. 박용진 네가 젊은 정치 어쩌고 그러지 마. 51살이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동수형이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무슨 젊어졌기는. 어디다 갖다 붙여갖고 너랑도 몇 살한테 잠깐만. 얘기가 좀 이상하게 새는데 나 이 방송이 피곤한 게 뭐냐면 너무 이상하게 많이 새. 말려. 근데 박용진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선 국면에서는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대선 주자들 중에 국민 마음 많은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정확하게 민심 읽고 있는 건 추미애 이재명밖에 없다고.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 국민 놓고 정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네. 민주 시민의 결에 맞는 뭔가를 계속 끄집어내서 그걸 추동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예요. 당연하죠. 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조선일보의 마음도 국민의 마음이고 뭐 유튜브에 우리 같은 방송도 국민의 마음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시대 정신을 갖고 일관되게 끌고 가면 그 사람 무조건 이겨요. 난 그 관점으로 보고 싶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버니 샌더스는요 식당에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다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들었대요. 근데 그 쪽지에 뭐가 적혀 있었느냐 6조 달러짜리 인프라 예산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국이지만 6조 달러를 갖다 더 투자해야 된다는 의원이 있는 데와 부총리가 벌벌 떨면서 단 3조 7천억을 갖다가 소상공인한테 나눠주는 것 갖고도 지랄을 하는 나라. 비교를 해보십시오. 예. 어쨌건 지금 홍남기 6조 달러니까 6,700조 원입니다. 6조 달러니까. 홍남기는 뭐 좋게 해석하자면 뭐 고관직이로서 재정을 튼튼하게 한다 여기까지 봐줄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소신이고 어쩌고저쩌고 단 한 번을 보편 지급이 된 이해가 없어요.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 이야기 여기까지.